괜찮아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 언니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지난 한 주도 전투육아 하면서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이번 주는 조금 색다른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하루 종일 육아하는데 육아 얘기 좀 듣기 지겹다 하는 의견도 있어서요. 오늘은 부부 사이에 있을 법한 일, 특히 이제 초보 엄마 아빠 사이에서 좀 다툼이 될 수 있는 만한 그런 주제인데 바로 배우자의 남사친, 여사친 과연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라는 주제입니다. 다소 자극적일 수도 있고 또 리스크가 클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성인이고 또 공중파가 아니니까요. 오늘 옆집 언니 되게 차분하시네요. 네. 주제는 이런데? 어제 뭐좀 할 얘기 많으신가 어제 보다. 집에서 좀 싸워가지고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얘기 저도 좀 그런데. 아, 다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주제가 이래서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다가 좀 아예 연락, 그러니까 이성, 남사친, 여사친과 연락과 만남 모두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결혼하고 나면. 아니 일단 다 남사친 여사친 있긴 한가요? 근데 남사친, 여사친의 기준 자체가 그냥 아는 친구, 동창. 아, 그냥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냥 아니면- 남자인 친구와 여자인 친구. 그렇게 가야지 이게 뭐 자세히 뭐 그렇게 분류를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친구는 근데 지금 우리 회사 회자매 그 두 분이 결혼하고 남사친이 없다 그래서. 아예. 아니,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해진 친구들이 있죠. 그러네요. 물론. 네, 그게 그게 그냥 친구죠. 친구죠. 네, 그게 남자 다 친구죠. 친구. 네, 남자 사람 친구. 네, 그냥 맞아요. 남사친, 아니 여사친. 남사친이 그런 뜻입니다. 네. 이제 아셨군요. 일단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뭐 애인을 제외하면은 네, 남사친, 여사친이겠죠? 남자 사람 네. 친구라 하면 결국에는 부담 없는 동료든 뭐 오래된 친구든 그쵸. 다 그냥 그럼요. 친구의 부류에 들어가는 이성적인 거죠. 감정을 네. 일단은 가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혀 그렇죠. 없어서. 그냥 그거는 애인이니까요. 그래. 우리가 애인을 애인. 인정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우리는 네, 이제 아이고, 당연히 안 이상한. 돼요. 애인이어야 됩니까? 남자친구일 수도 있는 건데 애인은 조금 더 발전한 관계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인이랑 얘기할 남자친구랑 건 뭐가 달라요? 예,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네. 다음 또 퍼지니까요. 남자 사람 친구 그리고 여자 사람 친구. 아니 뭐 다들 그래서 남자 사람 친구, 사회 나와서 만나는 친구나 혹은 뭐 학교 친구, 그렇죠. 뭐 어릴 적부터 친구들 있으실 텐데. 전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는 음. 아예 그 이성인 친구와 연락, 만남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업무적이나 뭐 어떻게든 알고 하면. 시리님은 그렇죠. 절대 네. 안 되면 안 되죠 지금. 당연히 그거는. 예. 제가 아니 여기는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신랑한테 물어봤거든요. 저희가 주제가 이번 주에 이런 거를 할 거라고. 주제 자체가 싫다고 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자기 전화 연결 안 되냐고. 왜요? 자기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음. 친구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연시켰어야 되는데요. 예, 거의 막 부들부들 섭외를 떨면서. 할 걸 그랬네요. 아니 오늘 잠시 휴가 좀 내셔가지고 혹시 녹음에 참여하셨으면 좋을 저랑은 정반대 의견이라. 근데 신랑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거를 용납을 한번 해주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너무 이제 떨어져서. 아니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되게 확대해서 상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의 선택이고 그가 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제가 뭐할 수 그거는 없어서. 어찌 보면 우리 저 남편분이 그렇게 네. 그러니까 뭐 사고 방식이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다산의 여왕님이 평소 행실이 어떠셨길래 아니요. 믿지를 못하실까요? 근데 저는 의심스럽네요. 다들 아시지만 제가 또 여자분들이랑 그렇게 되게 많이 어울려 다니는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아니 사실. 여자분들이랑 딱 있고 남자 혼자 사시나 네, 혼자 저는 노시나 봐요. 혼자 놀거든요, 거의. 그렇죠. 근데 이게 주변에서 어른들한테, 신랑이 이제 회사에서든 뭐 지인들한테든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막 그러니까. 아예 좀 그런 것 애초에 같아요.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그런 가능성을 네, 네. 그래서 애초에 아예 그냥 싹 잘라버리자. 싹부터 그냥 아예 없애는 친구 자체를 두지 말아라. 아니 근데 자연스럽게 뭐 사회생활 하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저는 있던 친구들을 이렇게 딱 끊는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업무 특성상 또 근데 남자분들이 연락처를 되게 다 많잖아요. 없애버렸대잖아요. 전 대학교까지 만났던 친구들을 다 신랑이 없애버렸어요, 연락처를. 그렇거나 혹은 그 친구들이 이제 연락을 끊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 친구들이 이제 장가를 가면서 하나씩 멀어지고. 일단 연락처를 다 없앴다는 것 없앴어요.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업상 그리고 뭐 우리 남자분들 직업을 엄청 떠나서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생활 하다 사회생활을 보면 하면. 사회생활 하면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회사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일 때 보면은 뭐 꼭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락을 주고받기 뭐 업무적이든 아니면은 뭐 그 외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제 주고받아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친하게 지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만날 땐 어쨌든 그런 이제 뭐 업무 때문이 됐든 뭐 친해진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미리 보고를 이제 신랑한테 해야 되고
언제 만날지, 보고를 해야 어디서 되나? 만날지. 예. 피치 못하게 그건 오케이를 하지만 네. 어쨌든 다 싫다. 그래서 싫어하지만 참는 거죠. 너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 정도까지. 근데 이제 그 전에 전혀 업무랑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는 거의 극혐으로 싫어해요. 두둥둥 둥이었던 주변의 남자분들 중에서는 네. 와이프가 이렇게 남자 사람 친구가 만나고 연락하는 것조차 다 싫다라고 하는 분 계세요. 아, 제 주변에 있는 남자분들이 네. 본인의 와이프나 네, 여자친구, 네, 네. 와이프가 글쎄요, 딱히 그렇게 심하게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화두가 그거지 않습니까? 남사친, 여사친 인정해주고 싶진 않지만 쿨하지 못할 수 있으니 겉으로 쿨하게 보이게 이제 인정을 해주자. 대신 그 선이 어디까지 서로 지켜주냐 이거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우리가 조금 이제 미리 얘기를 좀 나눠본 부분도 있지만 단둘이 술을 마신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겠지만 단둘이 뭐 여행을 갈 리는 없겠죠. 예, 그런 선을 많이 넘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결혼하고요. 예, 많이 봤어요, 저. 지금 말을 누가 카페에서 많이 봤어요. 말이 네, 멋인데 말을 잊지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사고 방식이 다르니까 그 선의 개념이 일단 어디까지 인정을 하느냐. 그럼 가끔 연락이나 만나는 것까지는 된다? 그렇죠. 가끔이라는 게 뭐 얼마나 가끔, 물론 가끔이라는 것도 약간 애매할 수는 있겠네요. 네. 뭐 2, 3일에 한 번도 가끔일 수 있고 매일 하는 거는 또 가끔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본인의 의견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몇 달에 한 번? 아니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연락할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 않고 무슨 뭐 서로 뭐 경조사가 있다거나 혹은 뭐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연락할 기회가 생겨서 하다 보면 이제 몇 달에 한 번 정도?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친구 결혼식이 갔는데 신기하게도 그 와이프가 그 친구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 또 제 대학 동기 여사친과 입사 동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그 친구랑도 몇 년을 연락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보고 닿아서 가까운 그때부터 겁니까? 연락을 가까운 거죠. 시작하게 동기 된다. 회사 동기 되게 친한 동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그렇지만 연락하세요? 7개월 만에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연락하고 지내자 했는데 연락할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딱히 저는 그런데 뭐 친한 사이에다가 뭐 대화가 잘 통하고 고민 같은 거를 이제 만약 이제 부부 사이에 생긴 어떤 트러블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언을 얻고 싶을 때 이성에게 여사친이나 남사친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지 않나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 싫죠. 생긴 저는 일을 싫어합니다. 다른 남자한테 저는 내 일단 와이프가 싫어요.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요. 저 SNS도 안 하잖아요. 일단 너무 쓸데없이 외부에다가 우리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하긴 하지만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제 주변에는 또 그런 거를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요. 실제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이제 우리 주제가 이건데 뭐 선이 어디까지냐가 약간 평균적으로 우리가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니까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는 것도 이상해. 아니 뭐 일주일에 한 한 달에 번씩은 한 아니지만 번씩 이제 예를 들면 뭐 남사친과 단둘이 술을 먹지 않는다. 뭐 여사친과 단둘이 술을 먹지 않는다. 약간 뭐 이런 개념? 우리 다선혜 형님의 이제 남편분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 입장이지만 거죠. 네. 약간 이런 케이스는 조금 약간 소위 극단적입니다. 예, 약간 좀 극단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못 나가게 하진 않아요. 만나기는 하는데 늘 믿지 못하는 거죠. 연락이 계속 오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건 되게 일정 시간을 넘기면 그때부터 이제 연락이 계속 와요. 아니 게다가 이제 미리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 하면 상대방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가서 뭔 활동을 못 하죠, 사실. 근데 그 시간이 거의 뭐 한 12시 다 돼갈 때쯤부터 연락이 그럼 오죠. 사생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하셨나요, 그러면? 너무 늦게 다니시고 이러셨나 봐요. 아니 근데 저희 일 끝나고 예? 이렇게 만나고 일을 빨리 끝나는데 뭐. 아니 이제 저희 회사 말고 네. 이제 이전에 이제 막 근무하고 그럴 때는 언제 이제 뭐 늦게 끝나고 보니까 뭐 저녁에 이제 지인들 만나고 하다 보면 근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제 경우에는 와이프가 단둘이 다른 남자와 그러니까 술을 먹거나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밥은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단둘이 먹을 필요는 없겠죠. 또 다른 여사친, 남사친이 이렇게 같이 껴서 먹으면은 사실 서로 부담이 없을 것이고. 근데 여러 명이 모여도 둘이 만약에 뭐 무슨 사이면 무슨 그게 사이라뇨? 같이 먹는 사이가 중요한 건가요? 여럿이 만났을 몇 때는 명이 같이 만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이 배우자 입장에서 그게 편하다, 마음이. 심적으로 편하겠죠. 아무래도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네이트판 이런 것도 봤지만 남녀관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술이 들어가면 또 이거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뭔가 범죄 술은 안 마셔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 무슨 죄만 저지르면 술 마셔서 그거를 뭐 정상 참작해주세요. 맨날 이런 식인데 그 정도로 상당히 내 배우자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술을 못 믿는다. 그렇죠.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그럼 술은 안 되고 밥은 돼요? 둘이서 밥 먹는 거?
둘이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둘이서 밥을 먹을 필요가 있느냐. 또 다른 사람 3명, 4명 같이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전 또 둘이서 서로 밥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고. 밥을 먹을 때 대신에 남편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 신뢰하는 사람들하고 그러겠죠. 근데 약속을 잡을 때 둘이 먹을 때는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그렇게 서로 이제 남사친, 여사친들이 있지만 신뢰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들이 알아서 뭐 이런 두 사람끼리 만나는 케이스들을 잘 만들질 않더라고요. 그건 뭐 맞아요. 각자 그렇게 배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주 만나진 않고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두어 달에 한 번 막 그렇게 그냥 둘이 밥 먹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저녁에 술 마시면 회사 근처에서 만약에 술을 마시거나 좀 뭐 강남이라던가 사람들 많이 붐비는 데 가면 이상하게 아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보더라고요. 마주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하고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다? 근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다산의 형님에 대해서. 저는 의심은 안 당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그럴 것 그런 같아요. 경우를 본다면 저 사람들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이제 또 기자들이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재원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 여자 기자분들은 더 그렇겠지만 거의 다 남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기자지만 여성 특히 뭐 홍보 직원들이나 어떤 출입처의 홍보 직원이나 혹은 출입처의 뭐 인터뷰를 할 만한 그런 대상분들 중에서 여성분이 혼자 있다 그러면 그분들과 따로 둘이서 밥을 먹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괜한 오해를 말이 살까봐. 도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업무적으로 이제 말이 도는 것도 걱정하는데 실제로 배우자가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 미혼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저는 밥을 먹거나 뭐 연락을 하거나 이런 거는 만약에 미혼이니까 막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던가 뭐 얘기를 들었다던가 하면은 그래 밥 먹는 거 뭐 술도 뭐 먹을 수 있지 뭐 둘이서 뭐 시린님의 말씀에 이제 결혼 남자친구 안 한- 여자친구가 네, 있는 네, 네. 각자 커플인데 네, 따로 그런 거는 뭐 하긴 하는데 예전에 한번 아는 분한테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학교 동창이에요. 여자애가 3명이고 남자애가 1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자애 2명이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럼 우리도 같이 가 해서 여자 1명이 더 끼어들었고 남자 1명이 그럼 나도 같이 가 했는데 이 여자 3명은 남자친구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확실하진 않은데 이 남자는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애가 그러면 나는 어차피 얘네들이 여사친이니까 니들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으니까 같이 해외여행 가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1대3으로 갔다고요? 아니요. 최종적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결혼 전이었던. 네, 미혼이고 했는데 이 남자 측의 여자애가 그거를 뒤늦게 알고 난리가 나서 결국 여행을 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는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 얘네들한테. 감정이 없더라도 말을 아예 안 한 거네요 여자친구에게. 네, 그러니까 뒤늦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체 잘못했네요. 괘씸죄 플러스가 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음이라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어떻게- 않을까요? 어떻게-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나 뭐 학교 뭐 동창들이랑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 그런데 그 중에 뭐 여자애들이 뭐 있다고는 해도 남자애들이랑 같이 가. 그러면은 여자 남자 섞여 있으면은 인원이 좀 많다면은 단체라면은 뭐 10명 이상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떻게 우연히 둘 됐다던가 인원이 짝이 맞는다 하면은 의심부터 하겠죠. 아무래도. 아니 본인의 경우는 어때요? 남의 사례를 드셨는데 본인이라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아니, 여사친이 아니야. 있고 본인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의 여자 사람 친구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락 같은 거가 뭐 연락도 만남도 안 된다? 아니요 연락은 되죠. 왜냐면 연락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연락은 당연히 되는데 너무 쿨해 문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 연락도 못하면. 주기 자체가 그러니까 연락하는 시간대가 뭐 평일 낮에 제가 안 보인다면은 뭐 그건 모르니까 그거는 어떻게 체크가 안 되니까 안 돼. 뭐 밤 11시에 뭐 연락이 온다던가 갑자기 뭐 전화 온다던가 뭐 카톡에 계속 날라온다던가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뭔가 의심을 한다던가 하겠죠. 그리고 뭐 밤에 갑자기 뭐 친구들이랑 뭐 술 먹고 뭐 늦게 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들었을 때 그 친구들이 같은 동성이 아니라 뭐 여자들 랑 같이 먹었다. 저 같은 경우 밤 11시, 네. 12시에 결국에는 거의 안 된다 쪽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상당히 약간 네. 못 믿으시네요. 근데 밤 11시에 갑자기 뜨문뜨문 그냥 안부 문자 있잖아요. 영혼 없는. 애 그런 재우고 거면 이제 조금 상관없는데. 쉴 때쯤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쯤에. 저희 집은 그렇게 그때는 했다가 안 난리 나요. 저녁에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다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매력에 소유되는지 대단한 연락- 아니 사람. 그건 저 역시 똑같아요. 남편한테. 각자 어떤 사람과 연락하고 막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그렇죠.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얘기하면 되죠. 연락이 왔을 때 얘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다선혜 형님 그 자체가 그 시간 자체에 연락하는 것 자체가 싫다고 아니 하시는 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거는 되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저만 그런 건데 저희 신랑도 다행히 저랑 이 생각이 맞는 거고
되게 늦은 밤에 11시 이후에 결혼한 부부한테 남자가 됐든 이성이 됐든 동성이 됐든 뜬금없이 별 내용 아닌 걸로 연락을 하는 거는 저는 그거 되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진짜 뭐 위급하게 뭐 야 아는 지인분이 뭐 큰일 나셨대 뭐 이런 얘기나 뭐 그런 거면 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너무 위급할 정도의 너무 그런 얘기까지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센데? 들어서요 그런 거는 괜찮지만 뜬금없이 야 막 술 마시고 있는데 우리 같이 뭐 술자리 하고 있는데 네 생각이 났어 여기서 뭐 12시 반에 만약에 연락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 그건 비정상적이죠. 동성이 됐든 이성이 됐든 기분이 나쁜 거야 상대방 우리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고 그런데 이 시간에 왜 연락이 오지? 이거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요 이거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저희는 결혼을 할 때 그 부부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법에 그렇게 둘이 서로 기분이 나쁠 만한 건 미리 적어놨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서 뭐 이성과 단둘이 차에 타지 않는다 우리 차에 이성을 태우지 않는다 막 이제 그런 것들 정말 남들이 들으면 미쳤냐 할 정도로 되게 그런 걸 꼼꼼하게 다 적어놨어요.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어렸을 때 결혼했잖아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 너무, 결혼해서. 너무 저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제가 되게 유별나더라고요. 아니 약간 유별난 편이에요. 제가 되게 나선혜 유별난 형님은 좀 편이에요. 과한 스타일이죠. 그 제가 서류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계약 결혼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 케어. 네가 할 수 있는 그냥 너가 알고 있죠. 네가 알아서 하겠지. 서로 어느 정도의 그런 거는 신뢰가 있다는 거 하에 알아서 하겠지거든요. 근데 만약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진짜 내 눈으로 보지 않는 한 그건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게 내가 편하다는 주의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부부가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살고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작은 거 하나에 의심하기 시작하면 서로 맞아요. 싸울 일이 많아지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보단 내가 더 힘들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물론 그게 뭐 처음에 1, 2, 3년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냥 그 신뢰라는 게 애초에 신뢰라는 게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또 남편은 좀 반대이긴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낮에만 연락을 해도 충분히 그런 사이라면 더 신경 써서 밤에 연락 안 하고 낮에 연락하고 집에 오기 전에 다 삭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 삭제할 수 있어요. 네, 핸드폰 기록도 2개 만들 수 있고요. 아 근데 핸드폰 2개 만들 정도면 남사친이 아닌 여사친 그런 애인인 레벨이 거죠. 아니라 애인 쪽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될 남밤이 거라면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였죠? 나빠 뭘 상관이 없다는 그러니까 남사친이 여사친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된다는 거는 얘네가 이 사이가 약간 의심이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친구면은 전혀 뭐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위의 시선까지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내가 그러니까 연예인도 이 아니고. 오해를 받는 거에 대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거죠. 근데 정말 친구였는데 나중에 이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근데 아무리 내가 철벽 방어를 쳐도 될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렇죠. 아주 성선설 성악설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그걸 델러몬트. 이제 초장에 잡을 것이냐 서로를. 근데 초장에 아무리 초장에 안 잡을 잡고 것이냐. 막 이렇게 해도 할 사람 하더라고. 그렇죠. 더 안 뭐라는 되거든요. 겁니까? 네. 남사친 여사친은 그 무언가 그냥 궁금하네요. 친구잖아요. 그냥 성별만 근데 그냥 남자다 친구인데 여자다 빼고. 그거를 굳이 내가 밥도 못 먹게 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하고 그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친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랑 밤늦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2시에 전화해서 야 술 먹으니까 나와. 근데 이제 라고 그거는 하는- 이성이라는 걸 떠나서 남자든 여자든 간에 뭐 12시나 밤 늦게 누군가에게 전화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이제 예의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건 성별을 구분짓지 않고 그냥 그건 좀 자제하는 게 좋은 것 그래서 같고. 이제 우리 스타일이 사실 완전 네. 극과 극인 거는 우리 옆집 언니와 다산의 여왕님이 딱 극과 극이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회사 여직원이랑 같이 일을 했다. 근데 그게 자주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밤이 조금 늦었고 가는 길이야. 그러면은 그래 그럼 당연히 여자애니까 데려다 주고 오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데려다 줘를 허용을 하세요? 네, 여직원에? 그럼요. 진짜 쿨하시. 아니 데려다 주는 거를 굳이 안 데려다 줘도 되고 대중교통이 있는 시간에 근데 알아서 갈수 만약에 있는데도 집이 그 친구는 구리인데 우리 집은 일산이야. 근데 구리까지 가서 일산에 오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일산인데 그 친구는 중간에 당연하죠. 상암이야. 그렇죠. 그럼 상암 중간에 내려줄 수 그런 있는 건 근데 해줘야죠. 저기는 안 된다는 거죠. 옆자리에 누군가를 여자를 태우는 거. 아. 우리 차에. 우리 차에. 그러니까 남편이 차 가지고 있을 때. 근데 저는 우리 기본적으로 그게 여자든 네. 남자든 간에 누가 가는 길에 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데려다 주는 게 맞고 특히나 그게 연약한 여자라면
먼저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녁에 차를 일단은 안 갖고 있죠. 술을 어차피 마시니까. 술을 마시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신랑이 회식을 해서 밤 되게 늦은 시간에 여 직원을 택시를 뭐 기다려준다. 근데 기다려주는데 이제 회식 자리가 많은 날 같을 때는 뭐 연말이라던가 그럴 땐 택시가 원치 안 잡히잖아요. 우리 신랑은 알아서 자기가 올 길 오면 되는데 뭐 여 직원을 기다려주느라 되게 오랜 시간을 막 밖에서 뭐 있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되게 열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몇 시간을 밖에서 그러고 근데 있으니까. 여자 혼자 놔두고 가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다른 위험하니까. 직원들도 있는데 왜 몇 시간을 굳이- 밖에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니까요. 몇 시간을 저는 기다려주지 그게- 않지. 근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몸이 되게 아팠었어요.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 시간이 굉장히 늦었어. 그러면 여자는 위험하니까 먼저 보냈어야지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아주 했죠. 늦은 시간이면 있어주는 게 오히려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게 맞긴 한데 이제 제 몸이 너무 그때 진짜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날. 그래서 근데 그건 또 다르죠. 아파서 빨리 와달라고 내가 너무 얘기했는데 힘든데 그 여자를 기다려주느라 그러니까요. 늦게 온 거면 그래서 다를 제가 수 있죠.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는 그렇게 회사의 여자 직원들이 그렇게 중요하니?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좀 맡기고 너는 좀 빨리 와서 나를 케어해 줄 수는 없었니? 하면서 엄청 화를 낸 적이 그거는 있었거든요. 여자의 남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너무 힘들고 아파서 오빠 오늘은 그냥 좀 빨리 오면 안 되라고 근데 끝까지 술자리 다 이제 선배들 다 남자 어른들 다 이제 택시 태워 보내고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냥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든데 나 먼저 챙기지 않고 남을 먼저 챙긴 거의 문제지. 그건 뭐 남사친 근데 여사친 저도 성별의 문제.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저는 신랑보다 좀 더 관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신랑보다요. 신랑보다 좀 웃어도 될까요? 괜찮은데 이미 관대하지 않아요. 신랑보다요. 근데 이제 그 궁예네요, 궁예. 여자 나는 직원도 관대하다. 제가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기준에. 그래서 신랑이 다른 친구들, 다른 여자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여직원들이랑 뭘 할 때는 제가 태클을 안 걸었는데 이상하게 그건 그냥 인간적으로 문화로 딱 하면- 싫은 거지. 네. 그렇게 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되게 있죠. 약간 제 스스로 쪼잔한 거지만 제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두 사람이 근데 신뢰는 하죠. 하죠. 믿죠. 믿죠. 예. 믿으니까 근데 이렇게 셋이나 갖고 믿는데 이런 안 행동 믿는 것 같아. 이런 건 상당히 어찌 보면 근데 저는 믿는데 그건 있어요. 그 사람이 신랑이 어떻게 될지 믿지만 모르니까 단도리를 네. 빨리 하자. 이게 앞에 지금까지의 이 사람을 내가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봤던 이 사람은 믿지만 이 사람이 후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나를 저도 믿을 수 없는 거고 네. 신랑을 제가 믿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똑같은 기본적인 거는 똑같은데 네.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람 일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본인의 선택과 책임에 다 맡겨야 된다라는 주의고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예 처음부터 애초에 딱 잡자. 네. 딱 요거잖아요. 근데 이게 둘의 성격을 되게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이렇게 고삐를 잡아주지 않으면 좀 되게 자유방임해서 사는 스타일이라 저도 결혼 전에 진짜 그랬었고 너무 자유롭게 살았고 신랑도 정말 저도 이제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봤던 서로 사람이라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성격을 서로. 각자가 냅두면 그냥 아주 그냥 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신랑한테 나를 믿지 말라고 제일 처음 얘기했거든요. 거의 이효리네요. 내가 바람일까봐 난 내가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다산의 형님 외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뭐 신랑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 사람 생각이나 그 마인드라는 게 잠깐이라도 좀 뭔가를 이렇게 그럼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제어를 하면은 이게 제어가 잘 되나요? 저는 일단 지키려고 노력을 신랑이 하니까? 어쨌든 저를 그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저는 항상 남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남편이 싫어하는 행동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울 일이 거의 없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랑도 그렇고. 그러니까 잡아주는 게 저는 더 맞다. 편해요. 사실 저는. 그리고 나중에 싸울 때 제가 할 말이 있거든요. 나는 네가 해달라는 대로 했잖아. 또 신랑도 난 네가 해달라고 근데 우리 했는데. 다산의 형님 저 또 다른 별명이 모순의 영 아닙니까? 예. 어차피 이렇게 구속하더라도 놀 거 다 놀 거 놀아요. 다 놀아요. 네. 근데 저보다 더 자주 심하시고 그쵸? 저보다 더 자주 왜 이러나요? 놀 거 다 놀기 때문에 그래서 저 그래서 신랑이 많이 오잖아요. 그 자리에. 저 이런 얘기를 할 때 되게 되게 웃겨요. 사실 어찌 보면 신랑이 잡으러 되게 많이 보수적인 오기 것 때문에. 같은데 알고 보면 놀 거 다 놀고 하실 거 다 하는데 아니 근데 결국에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로 가요. 나중에는. 그것도 웃겨요. 너무 아유. 서로가 그 똑같은 자리에 물론 아는 사람들 있는 자리면 그런 자리만 가죠. 아는 사람 그렇죠. 있는 자리. 근데 아닌 제 주변에 보면 또 아닌 케이스도 많더라고요. 뭐 괜히 데리러 온다. 뭐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별로 이제 달갑지는 않아. 썩 좋지 않죠.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안 사람들 좋아하는 중에. 사람 되게 많아. 눈치 없이 또 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눈치 있어요. 안 봐요.
제 아는 사람 중에 또 누군가 또 있거든요. 모 기자분들이 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쉽지 않네요. 그렇게까지 그 과연 해야 되나. 이게 보면,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거는 크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단둘이 밥 먹어도 되나? 술 먹어도 되나? 뭐 여행 가도 되나? 뭐 이 정도? 밥과 술 여행.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들 다른 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찾아봐도 근데 한 가지 대부분이 더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방귀를 끼거나 뭐 트림을 하거나 했을 때의 반응이 만약에 그냥 남사친 그냥 아무 영혼 없는 친구라면 너 왜 그래 그러고 넘어가거나 묻고 넘어가거나 그냥 저는 어느 넘어가는데 사람 앞에서 그러지 않나요? 예, 그건 좀 그럴 것 전 남편 앞에서도 안 그러는데 아니 10년 남사친 여사친 저도 남편 앞에서도 안 그래요. 아니 남사친 여사친이랑 방귀를 트나요? 저는 여자친구들 앞에서도 저도 안 그래요. 남자애들이랑도 어제만 방귀 먹다 트림하면 야너 뭐야 그러면서 웃고 그런 친구들 있죠. 네, 그런 그렇게 친구들 하잖아요 일부러. 아 그렇게 하시나 봐요? 예, 그렇게 저는 하는데 안 하는데. 아니, 그냥 친구인 경우에는 남자건 여자건을 떠나서 그냥 친구인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것보다 하는데 아무래도 남자 여자를 벗어난 약간 연애 쪽으로 넘어가면은 조심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글쎄요. 이게 왜 이렇게 와닿지가 않지? 아니 그런 친구들 있긴 있어요. 있긴 있죠. 근데 나는 안 그렇지만. 네, 흔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보면 저도 이제 뭐 편하게 뭐 술 마시고 그런 남자애들 아니야, 있지만 뭐 보셨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리님은 어쨌든 그러신 걸로 방귀도 트신다라는 네? 트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얘기가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친구니까요. 네. 그냥 친구들이랑 네, 성별을 떠나서 이게 그냥 이게 내 친구니까. 배우자의 여사친이냐를 아, 기준은 저는 기준이 배우자 기준이 얘네들이 아니었으니까. 만나가지고 보고 서로 방귀나 들으면 당황스럽네요. 배우자 기준으로 얘기한 건 아니니. 네. 근데 이제 저 이제 배우자 결혼 전에도 이 친구들 여사친이 와 있으면 진짜 큰웃음 주셨어요. 야 이거 센데요? 약간? 이거 엄청난 기준이 될 수 있어. 예, 방귀를 트니 안 트니 한번 타보세요 옆집 언니. 남편을 우선 의심하지 말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집에서부터 밥을 트고 먹고. 나가서도 트고 보리밥을 잔뜩 끼면 트는지를 보리밥에 고추장 푹 보리밥을 넣어가지고 잔뜩 예. 그 기준 신박한데요? 네 번째 저 무슨 얘기 하시나 했더니 그거였어. 어쨌든 일반적이진 않은 걸로 약간은 조금. 예, 그래도 정말 내가 의심스럽다는 분은 이런 방법을 써보는 것도 예, 좋은 야 너 지금 해결책이겠죠. 걔랑 방구 트냐? 라고 하면 이제 믿어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기준이 우리는 남사친, 여사친을 얘기하는데 기준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남사친은 그냥 친구고 그냥 성별만 남자, 여자일 뿐이고. 아니 근데 성별만 남자라고 그렇게 생각. 네, 네, 그냥 아니, 친구예요, 그냥. 아니, 그냥 네. 친구라도 사실. 근데 그러니까 그냥 저는 뭐 친구인데 남자건 여자건을 떠나서 밤늦게 아까 연락하면 하는 것도 뭐 기분 나쁘고 아니, 그런 게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방귀가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냥 친구라도 이성이면은 그렇게 방귀를 막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그래서요. 아니 저 동성이 동성애는 되게 진짜 사고방식이 약간 좀 남다르시다라는 걸 진짜 처음 알았네. 이성일지라도 틀 수도 있긴 하죠 뭐 예. 어쨌든 예. 그러니까 밥이랑 술 여행을 얘기를 하셨는데 방귀 네 개를 해주세요. 밥, 술, 여행, 방귀. 방귀 및 트림. 밥과 술 뭐였죠? 여행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어? 아,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여사친이 진짜 친구인데 저 앞에서 방귀 끼면 진짜 싫을 것 같은데. 약간. 그만하면 안 돼요. 예. 갑자기 방귀와 약간 더러운 얘기 나오면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니까. 눈물 나 지금. 밥, 술, 여행을 일단 네. 했을 때. 밥과 술과 여행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둘이요 단둘이? 응. 우리 소주제를 잡는 측면에서도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밥까지는 인정할 것 같아요. 우리 둘이서 밥. 네. 지금 현재도 그래요. 두둥둥 둥이 아빠님은 저도 밥 정도인 것 같아요. 술이랑 여행? 술은 상당히 뭐 그 케이스에 따라서. 술을 믿지 못하니까. 술은 남사친을, 그러니까 와이프만이 남사친이 있다면? 남사친을 제가 아는 사람이고, 뭐,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뭐, 위로를 해줘야 된다거나,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뭐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까지도. 예, 그러면 우리 케이스겠지만. 시리님은 저도 술도 아까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안 사용이 건. 밥까지? 아니야, 밥이랑 술도 약간 그냥 건당으로 해서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술을 먹고 와서, 그 사람이랑 같이 술을 단둘이서 먹고 와서 저한테, 그냥 이런 때문에 같이 뭐 어떻게 술 마셨어? 라고 그냥 담백하게 그냥 얘기해서 해준다면은 그냥 오케이죠. 그러면. 이제 미리 이제 얘기는 자주가 해야겠죠. 아니라면, 근데 이제 만나기 네. 전에,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친구랑 술 마시기로 미리 얘기를 다 했는데, 해주고 하면은. 보니까 뭐 애가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뭐 둘이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산의 여왕님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뭐 어디에서 뭐 먹는다 그리고 뭐 언제쯤 들어갈 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만 해준다면 지켜주면, 네, 뭐 가서 네. 2차, 3차 가서 네. 막 너무 늦게까지 그쵸 오지 둘이서 않고 2차 3차 그쵸 네. 2차 모르겠네요 그쵸 예. 2차 3차를 간다고요? 둘이서?
내가 이상한 건가 봐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2차로 봐요. 맥주 하나 더 먹을 수 있겠죠. 네, 할 수 3차 있겠죠. 호프집 가서 네. 노가리에다가 맥주 하나 더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3차 조금 1차 밥 먹고 까리하네요. 하면서는 저는 술을 마실 때 사람이 긴장감이 풀리잖아요. 저는 술을 마시다 보면 긴장하는데. 저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아, 예, 몸이 많이 풀리시더라고요. 긴장감이- 우리 다산에 네, 가면 저는 우리가 많이 좀 봤죠. 긴장감이 풀리고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밥을 먹을 때보다 술을 마시면 더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집중은 근데 저는 좀 평소에 잘 안 그런데 하시잖아요. 사실 술 마실 때 아니더라도. 몰라 술자리에서만 그런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신랑이 그러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술도 안 진짜 된다. 사랑하고. 밥만 아, 오케이. 밥이라고 저는 했어. 밥만. 저희 신랑은 밥. 우리 옆집 언니 기대되네요. 전 단둘이는 술까지 뭐 상관없고요. 예. 여행은요? 여행은 뭐 동창들 뭐 무슨 모임 이렇게 해서 가는 거라면 여행도 상관없어요. 아니 그런 거는 보내줘. 그런 거는 가죠. 그런 거는 말씀대로. 보내줘. 단둘이. 아 근데 다산의 형님이 너무 쿨하게 보내주자라고 했는데 안 보내줄 것 아 같습니다. 갔다 왔어요 저희 신랑 저번 주에. 누구랑 갔을까요? MT 어쨌든 학교 MT. 학교 MT 지금 아저씨들이랑 하는 거 말씀하시지 말고요. 아, 아줌마도 있어. 그렇게 치면은 저도 회사 워크숍 마음껏 가라고 와이프가 지금 언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보내주죠. 근데 단둘이 여행. 단둘이 여행은 아무래도 조금 아니 뭐 2대2 여행. 2대2 여행도 이상한가요? 어쩌다 보면 2대2가 됐어요. 그 2대2가 어떤 2대2? 2대2 여행은 약간 까리할 수는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2대2 문득. 여행. 거기서 방구를 트는 거죠. 서로. 하두는 요거네요. 네. 아, 대한민국 이 부부들의 신뢰가요. 물론 말씀대로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대부분의 못 여자들이 믿어 어떠냐면 내가 딱 그 여자의 사진을 봤어. 근데 오케이 얘랑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있죠. 응. 있는데. 얘랑 아무거나 그래요. 상관 뽀뽀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안 둘이 되잖아. 봤는데 얘랑은 괜찮아. 딱 봤는데 얘는 밥도 먹지 마.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 있나요? 근데 저희 신랑이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이거는 되게 나중에 욕 달지 마세요. 이거 그냥 부부끼리 한 얘기니까. 저희가 아이디 바꿔서 얘기할까요? 아니 그냥 부부끼리 한 얘기니까. 오히려 예쁜 여자 사람 친구랑 만나는 게 덜 불안해해야 한다. 왜요? 예쁜 애들은 어차피 내가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진전도 안 된다. 걔는 이미 주변에 남자가 많다. 근데 그게 아닌 애들은 그냥 진짜 만약에 진짜 이건 그냥 저희가 인터넷 방송이라는 근데 일리도 존재로 있어. 일리 있네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뒤집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예쁘고 잘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진짜 신기하지만 이쁜 여자를 만난다던가 잘생긴 남자를 만나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왜 저 얘기하고 사람과 싶은 거예요. 만날까? 바람을 필 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와이프가 더 이쁘고 저 남편이 더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이랑 바람을 필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 여자랑 친하게 지낸다고 불안할 필요 없다. 오히려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게 더 불안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분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얘 애초부터 애초부터. 그냥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너랑 나랑 둘이만 서로 보고 살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피곤하네요, 되게. 안 피곤해요. 저희는 그게 성격이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또 둘이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잖아요. 저희는 다른 둘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이게- 좋아해요. 아니 다른 이성이랑 우리 재밌게 여러 생각해보면 1대1은 안 돼요. 이 부부의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보면 이 두 사람의 성격, 외모 이런 거 모든 걸 보면서 저 두 사람이 왜 왜지? 이렇게 불안할까? 서로가 잘 맞은 거 서로 제일 잘 맞아. 맞은 것 구제해줄 같아요. 사람이 맞아요. 서로밖에 네, 없는데. 서로가 딱인데. 아니 서로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근데 서로 불안해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재밌다라는 생각이. 아니 근데 또 그렇게 해야 사는 맛이 있죠. 나를 너무 이렇게. 근데 더 피곤하지 않아요? 가끔 피곤할 때 있어요. 제가 좀 신나게 놀고 싶을 때 이렇게 막으면 피곤할 때 있는데.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왔더니 앞으로도 몇십 년을 그렇게 살 자신이 있어요? 한 번에 일탈도 하지 않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은 더 지금처럼 그렇게 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밖에 남지 않아요? 세상에? 어쨌든 살아가는데 뭐 주변에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1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주변에 네트워크가 없어지진 않았거든요. 지금 젊잖아요. 근데 어느 앞으로 젊은이가 가면 갈수록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마흔이 부부가 되고 더 신이 중요한 것 되면 다를 같아요. 거예요. 점점 친구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이렇게 어르신분들 저희 엄마나 이렇게 막 얘기 들어보면 이제 동창회나 이제 그런 것들 막 이제 안 하시다가 이제 그때 자식 때 그렇죠. 여유 때 되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등산도 같이 다니시고. 그래서 거기서 늦바람 조심해야 되는데. 눈 맞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되게 열심히 지금처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까지 근데 그게 영원할 거라는 보장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죠.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 오늘 사랑이라는 오늘은 게 모르는 사랑은 거고. 식죠. 아니 모르는데 왜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저희는 근데 이제 판단을 이들의 하고. 사고 방식이고 이들의 생활 방식이니까요. 이거는 뭐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각자의. 그리고 이거를 지금 현재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게 막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너랑 결혼을 못 하겠어. 두 사람이 맞으면 그런 게 상관없는 것 아니니까. 같아요. 이게 한 사람이 네. 많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자유로운 저희가 진짜 안 그렇잖아요. 맞죠. 저는 이렇게 약간 본인의 개방적이신 편이고, 상대적으로. 본인의 그게 거기에 맡기자라는 반면에 남편은 이제 약간 그 우리 샤랄라 다산의 여왕님의 남편과 비슷한 스타일이라서 와이프의 만리장성을 쌓고 싶네요. 아무랑도 같이 일하는 동료도 안 돼요. 단둘이는. 단둘이?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이렇게 회식하는 것도 옆집 언니는 되게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여기 뭐 여성 비율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남자 한 명 있는 것도 싫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기르세요. 그런 머리 기른다고 나아질지. 그래서 직장 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 그래서 저희 쪽은 그러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아니, 온실속 우리보다 화초를 더 만들고 싶어 강하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를 또 뭐라 할 수 없네요. 그러면 또 성향이니까요. 그게 이제 성향의 문제고 본인의 사고방식이고 그걸 또 알고 결혼을 하셨다면 옆집 언니도 그런 일정 그럴 줄 부분에 있어서 몰랐어요. 그럴 줄 모르셨어요? 예. 그렇더라고. 연애할 때는 안 깜짝 그랬어요? 놀랐어요. 아니 연애할 때야 다들 연애는 그렇게 하니까 뭐 연애할 때는 오히려 구속을 많이 오히려 하죠. 구속을 많이 하니까. 전 연애할 때는 정말 신랑이 되게 후리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보면 오히려 결혼이라는 너무 놀랐어요, 거는 결혼할 결혼을 때.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연결고리가 아주 되게 끈끈해지는 이 결합이 된다고 해야 될까? 혼인신고를 또 하게 되면 특히나 그런 부분이 이제 사귈 때는 그런 연결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든 누군가 바람을 누굴 폈을 때 혹은 만나든 마음 상처를 줬을 상관없어요. 때 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연애 때는 오히려 남사친 여사친이 더 민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혼한 다음에 일정 부분 맞아요. 살고 네. 믿음이 생기면 이게 좀 널널해지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성향을 더 잘 알 테니까 그러면 이 상대방이 이럴 때는 싫어하겠다. 만약 내가 여사친을 만나거나 남사친을 만날 때 이렇게 하면 싫어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지 말아야지. 와이프의 기분에 따라서 이때는 아니구나. 그럼 어쩔 때는 이 상황이면 설명을 해서 만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영악하시네요? 영악하다고요? 결혼 생활은 근데 좀 약간 머리를 굴려야죠. 결혼 생활은 배려해. 물론 이러면서도 어제도 별로 약간 말싸움 약간 했지만 뭐 생활이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답은 없는 것 같지만 너무 구속하는 건 결국에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그죠. 약하다라는 걸. 근데 이제 우리 다산의 여왕님은 서로가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아닌 것 같고. 아니, 믿어요, 믿기는. 그러니까 저희 한쪽이 같은 경우는 서로 굉장히 다른 게 한쪽이 그렇기 때문에 왜 날 못 믿어? 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 상당히 믿죠? 서로 믿는데 그 피곤하죠. 주변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믿지만 예, 남자들은 그건 믿지 못해. 저는 솔직히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본인은 못 믿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별 그게 없거든요. 알고 보면. 그렇죠. 다 어제 뭐 친구들이고 이런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면 전 시리님 기대돼요. 남자친구나 우리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면 얼마나 구속을 할까? 데리고 와서 이제 밥을 엄청 먹이고 보리밥을 먹이고 이제 계약서 쓰고. 나 고구마 한 박스 사드려야지. 나 밥 먹여도 이해해줘? 라고 이제 해야죠. 근데 그런 적 있잖아요. 그냥 남사친이니까 그냥 남자 친구, 그러니까 그냥 남자인 친구라기보다 그냥 아는 남동생이나 뭐 동네 오랫동안 알던 남동생 같은 애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냥 오래전부터 그냥 알고 했었으니까 뭐 며칠 안 만나는데 뭐 그냥 남사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그냥 아는 남사친이니까. 근데 저는 약간 조금 다른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완벽한 남사친 여사친은 저 같은 경우는 완벽한 건 남녀 없을 수 사이에 친구는 없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완벽한 그런 없다는 거 없죠. 아닌데 있지만 항상 혼술인데. 있는데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완벽하게 말씀하신 대로 얘는 동생, 얘는 뭐 친한 동생, 친한 오빠, 뭐 친구 이런 개념으로 늘 생각하고 90%는 그럴 수 있지만 10% 정도는 아닐 수 있다. 언제든 어떤 케이스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술을 요즘 조심해야 된다고 세상에는 했던 그런 동성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네요. 아니, 서로 조심하시고요. 여기 세 분은. 저희 신랑이 하는 소리예요. 배우자가 아니면 남자고 여자다. 그냥 남자고 여자. 배우자일지라도 사실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건데. 배우자는 근데 뭐 남편이니까 상관없지만. 다들 이렇게 위험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여사친, 남사친 너무 완벽하게 믿지 말자. 그러니까 그렇죠. 일정 네, 부분에 너무 있어서 믿지 말자. 서로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0%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로 인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간에 아까 보고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세심한 보고는 정말 피곤할 것 같아서요. 그냥 오늘 누구랑 뭔가 되게 한다. 감시당한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잖아요. 그 밤마다 10분마다 연락하고 내가 데리러 갈게 몇 시에 대기해 그 전까지 끝내 뭐 약간 계속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서도 뭐 이건 본인인가요? 남사친 여사친 본인인가요? 아니요, 두어지는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공간이 그렇죠.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결혼해도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각자만의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숨을 쉬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굉장히 잘 그럼요. 유기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게 누군가를 만나고 뭐
다른 사람과 있든 안 있든 간에 그냥 그 시간과 그 공간에 대해서 일단 나는 그래 널 믿고 너에게 맡겨둘게 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 그 뭐 방식들이 여러 가지인 게 혹시라도 이게 무슨 둘이 만나서는 아니지만 뭐 회식을 가든 어디 술자리를 가든 뭐 와이프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만나는지 대강은 설명을 했지만 어디 갔는지 혹은 뭐 궁금할 수 있으니 행여나 모를 오해가 있을 때 화장실을 잠깐 갈 때나 살짝 전화를 하거든요. 뭐 어디서 지금 누구랑 하는데 뭐 2차 정도 갈 것 같아. 뭐 언제 좀 갈 것 같아. 먼저 그럼 그 연락 카톡으로 정도는 이제 해주면 되니까 그 정도 하면은 집에 있는 사람도 아 그럼 대강 이렇게 했구나라는 계획을 아니까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고. 네. 근데 막 너무 또- 막 영상 통화가 오고 예, 그렇죠. 아 저희는 그 정도는 언제 들어와? 몇 시, 그러니까 뭐 한 30분, 10분이 아니면 한 30분, 아니면 뭐 한 8시, 한 9시 정도부터 뭐 30분마다 언제쯤 와? 너무 늦으면 안 되지. 차가 끊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보내면 피곤하죠. 사실. 저희는 그런 건 안 해요. 딱 전화도 안 하고 어디에 위치에 갔을 때 거기 위치가 어딘지만 보내요. 데리러 오시죠, 이제. 지금은 더더욱 이제 제가 임신한 아, 상태니까 당연하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원래 특별한 같았을 케이스고요. 때도 거기만큼은 보내야지.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어디서 취해 있을지 모르니까. 예, 그건 또 다른.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자인 친구도 있었으면 좋겠는 게 다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걸 잘 몰라요. 우리 남편분에게 들으시라고 이제. 들으시겠네요. 어제도 그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영상통화가 아니라 요건 음성통화로. 영상편지가 아니라 음성편지네요. 왜 음성편지. 우리가 이성인 친구들을 만나서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한 얘기 들으면 아 내 남편은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구나 아 열심히 하는구나 아 이런 점은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도 듣는 계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딱 없으니까 그 여자들의 그런 걸 잘 모르는 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전혀 남자들의 세계만 아는 거예요. 군대는 안 갔다 오셨는데 남자들의 세계는 완벽하게 아시지 뭐. 그러니까- 집안일을 좀 많이 하시면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남편들이 하는 얘기들만 듣고는 이제 내가 얼마나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 그렇게 얘기해줄 사람도 없고. 아주 그런 남성 거좀 중심 아시죠? 사회에서 네.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여자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도 주변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이제 정말 여자 사람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 그럼 여자 사람 친구는 아 근데 그런 건 있잖아.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주잖아요. 대부분 보면. 올리브 노트에 한 네. 일주일 정도 계셔도 이게 잘 될 텐데. 근데 그래서 그렇게 똑바로 하는 게 파견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다들 보면 야 그럼 더 세게 나가. 이러고 막. 주변 남자들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신랑도 그래요. 마초적이고 약간 네. 좀 그러니까 그 주변 분들은 가부장적인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만 굉장히 난 엄청 잘하고 있어. 이 정도로 이러는 내가 거예요. 집안일. 그런 점에서 어제 저도 약간 뭐 그런 대화는 아니었습니다만 예 이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갭이 또 있네요. 그거는 근데 이게 이제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지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엄청 잘하고 있는데 너도 힘드니? 이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약간 여사친 남사친이 필요도 하네요. 필요도 해요. 왜냐면 남자들만의 세계가 어떤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네, 그런 거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그리고 이제 하기 상대방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의 입장 배우자긴 하지만 어쨌든 이성이니까 그게 내 이성의 입장 이해할 수 동성인 있는. 사람이 남편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보다 이성인 사람이 남편의 입장을 대변해 주면 좀 더 이해가 빠르죠. 조금 더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러네요. 그 그런 게 부분은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제가 같은 생각해도. 경우에는 그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정말 친한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몇 명 정도는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없으니까 네, 너무 없는 건 좀 그게 전혀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많아도 약간 괜한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자친구들이랑은 잘 못 지내고 남자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아서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고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거나 결혼해도 나이가 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특히 이성 친구들은 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요. 그렇죠. 결혼하고 그러면. 그래서 정말 친한 진짜 그 인간 일부 대 친구만 인간으로 서로 이제 힘들 때 도와주고 그렇죠. 이럴 만한 친구들이 남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시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얘는 친구다 네. 할 정도의 사람들이 한 20년 동안 봐도 아무 감정이 없는 20-30년을 봐도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니까 그런 친구들과 물론 그런 친구들도 1%의 가능성이 그럼요. 없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는 없겠지만 할수 적어도 그 사람들은 충분히 서로 간에 신뢰를 좀 가지고 부부간에 이제 신뢰를 가지고 그 정도의 친구들은 좀 인정해줄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없는 것보다는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한두 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조언을 줄 만한 좋은 사람이라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성이나 외모가 뭐 완전 잘생기든 못생기든 뭐 좋은 그 사람. 네. 어렵네요. 그게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예를 들면 나의 연애사를 알고 그러니까 여사친인데 나 옛날 연애사를 알면서 내 성격을 아는 친구면 결혼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있었던 약간 약간 답답한 부분에 어떤 와이프를 이해를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이런 걸 이제 서로 상의를 하면서 야 네가 연애 스타일이 그렇고 네가 아마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여자한테 그냥 조언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도움이 좀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취재원들이 주로 남자들이니까 얘기를 들으면 아 정말 남편이 그 고마워할 줄도 알고 그 어른들을 좀 존경할 줄도 알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너무나 여실히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남자들이니까. 아주 섭섭한 게 많으시네요 지금 오늘. 그래서 제가 막 밥도 하고 뭐도 하고 저는 사실 뭐 어쨌든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애도 케어도 하고 막 이러는데 자꾸 저한테 막 너는 근데 왜 힘들다고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집 여자들과 여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요런 주제 다음번 다뤄봐야겠는데요. 요거. 진짜 너무 신기하다. 몰라요. 그거는 이제 우리 전편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다산의 형님은 신기할 수밖에 없어요. 8대2로 남편분이 신랑이 집안일을 팔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신랑은 오히려 저희 신랑도 이제 주변에 여사친이 없잖아요. 거의 모르겠습니다만.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저희는 핸드폰도 수시로 보기 때문에. 감시 아니 감시가 아니라 서로 핸드폰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써요. 아무렇지 않게 보는데 그 자연스러운 하니까. 감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뭘 쓰려다 보면 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가끔 보면 전혀 뭐 이따가 지울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 생각도 하지도 않지만 셋째까지 낳은 거는 와이프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셋째까지 낳은 거. 옛날에 이런 외모의 선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신랑이 이렇게 주변에 그렇게 여자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 친구들이랑 뭐 되게 친한 성격도 아니고 좀 그런데 집안일을 이제 본인이 조금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게 와이프가 집에 있을 때나 회사를 다녀와서 집안일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든지를 좀 알고 있어서 주변 남자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주변에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동성 친구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아, 내 남편이 진짜 회사 일도 힘든데 집안일을 많이 그렇죠. 도와주는 성격이구나 해서 서로 이렇게 동성 친구들에 의해서도 되게 좋은 시너지를 봤거든요. 근데 이성 친구랑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자리인데요. 오늘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약간 서로가 공감과 네. 이해의 시간을 가질 수 새로운 있는 신박한 신박한 비책도 신박한 선도 알았고요. 반기 요거 우리 엄청나요. 애청자분들 꼭 들어주세요. 꼭 너무 재밌네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결론이라는 거는 뭐 부부간에 잘 조율을 근데 일정 부분 결론은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사친 여사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될까를 가지고 주제로 얘기했는데 서로 간에 배려. 그리고 이제 해주는. 우리가 4가지 반기까지 포함 4가지였는데 기본적으로 밥은 오케이.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죠. 밥, 술까지 다 오케이 세 명이잖아. 술도 뭐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한번 이해를 조금 해줘보자. 믿고 한번 그렇죠. 가보자. 근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저희 사이드로 얘기했던 것들 어떤 뭐 서로 어디 누구를 만난다던가 뭐 몇 시까지 뭐 어떻게 한다던가 약간 이런 것들 알아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먼저 배려심 있게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일정 결론 나왔죠. 그리고 우리 다산의 여왕님처럼 사시는 분도 이해하고요. 뭐 예. 양쪽이 그럼요. 뭐 서로 서로 좋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서로 괜찮아 서로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서로 그런 거면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요. 네.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랑 살아야죠. 생활의 못 활력소가 살아. 될 수 있고 맞습니다. 서로 핸드폰을 보면서 막 이 스릴을 느끼면서 그렇죠. 역시 얘는 여자가 없구나. 얘는 남자가 없구나. 근데 진짜 네가 가끔 그렇지 불쌍할 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연락하는 사람들이 항상 한정돼 있어가지고. 근데 원래 그래요. 원래 다들 그래요. 근데 저야 되게 좀 다방면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직업인데 신랑은 딱 그 안에서만 이렇게 어쨌든 있으니까.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하네요. 좀 미안할 땐 있어요. 가끔 너무 어쨌든 장난? 본인은 할 거 다 하는데 이게 남편은 안 하는 센터가죠? 거죠? 좀 별론데요. 아니 좀 미안할 때가 있다고요. 이거 저희 방송을 항상 듣거든요. 참고하라고요. 오늘 주제들은 상당히 아니 근데 상대방은 또 안 미안할 수도 있어요. 안 미안해요 실제로. 남편이 또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이게 또 빨리빨리 돌아가는 스타일이잖아요. EQ가 더 좋은 것 같아요. IQ도 IQ겠지만 EQ도 좋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당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럼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결혼을 먼저 한 입장이고 우리 시리님 기대해 볼게요. 이제 결혼 생활 혹시 나중에 하시게 되면 혹시 어떤 나중에 모습을 네. 어떤 모습을 아직은 비혼 라이프니까요. 그렇죠. 비행 소녀십니다 아직은. 이제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저처럼 그리고 우리 두둥두둥이 아빠님처럼 싸우지 마시고요. 서로 싸운 건 이해하면서 아니고요. 잠시 행복하게 지나고 나면 또 행복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사랑합니다. 예, 많이 네. 사랑하고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제 오늘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책 아시죠? 정말 이게 무슨 관계인지 너무 궁금하다. 데리고 와서 보리밥 먹여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멋지네요. 보리밥집이 잘 되겠네요. 오늘도 전체가